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하딘 선생님의 이론인 공유주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경제적 인간인 나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이 소떼의 수를 늘리든 늘리지 않든 무관하게 나는 소떼의 수를 늘리는 전략이 두드러지게 부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 역시 이 전략을 취하게 된 결과 결국 공유지인 목초지인은 파괴되는 즉 고갈되는 비극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번 논의에서는 이렇게 확인한 논의를 조금 더 수리적으로 간명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논한 공유주의 비극 사례와 관련하여 게임 이론을 활용하면 더욱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이 공유주의 비극 사례를 수리적으로 더욱 간명하게 표현한 이 도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식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협력하거나 혹은 배신하거나, 여기서 협력은 더 이상 소떼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배신은 소떼의 수를 늘리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 역시 다른 모든 구성원들 other all family, 다른 모든 구성원들 역시 소떼의 수를 늘리지 않는 협력의 전략을 취하거나 혹은 소떼의 수를 늘리는 배신, 이 전략,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취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가로 안의 숫자를 파란색으로 이 표시한 숫자는 바로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엄밀하게 학술적으로는 페이오프, 즉 보수가 혹은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할 때,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나도 협력하거나 혹은 배신하거나, 다른 말로 우리 배신을 비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전략 중 어떤 것이 더욱 합리적인가?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10과 11 중에 하나입니다. 즉 협력할 때 10이라는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배신할 때 11이라고 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죠. 즉 배신할 때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할 때 어차피 목초지는 잘 유지가 되고, 이때 나라도 소떼의 수를 늘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소떼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죠. 그래서 소떼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익이다. 즉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을 할 때 나도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이익 10보다는 내가 비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이익 11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나는 배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신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겠죠. 이어서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배신을 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역시 협력하거나 배신하는 것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즉 마이너스 1이라는 이익보다 0이라는 이익이 조금 더 크지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배신할 때, 즉 소떼의 수를 늘릴 때 나도 소떼의 수를 늘리는 것이 헛된 노력이라도 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용이라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이익관계를 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헛된 노력이나 호구를 당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차라리 나도 소대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즉 보수가 이익이 마이너스 1보다는 0이 더 크게 되겠죠. 결국 그래서 다른 상대방이 다른 구성원들이 어떠한 전략을 취하든 결국 나는 이처럼 비협력, 배신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만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모든 구성원들도 나와 동일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배신을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 다른 모든 구성원들도 배신하는 전략을 취하게 돼서 결국은 목초지가 파괴되어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소대를 방목할 수 없는 그런 비극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익을 취할 수 없죠. 그래서 보수가가 그 보수가가 0인 비극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간명하게 소개한 안내드린 내용을 우리 하딩의 견해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대의 수를 늘리지 않는 전략을 협력이라고 하고 소대의 수를 늘리는 전략을 배신 혹은 비협력이라고 합시다. 이때 다른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상황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즉 내가 협력할 때 확보하는 이익 10 혹은 배신할 때 얻는 이익 11. 따라서 나는 배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비협력하는 상황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 역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즉 내가 협력할 때 확보하는 이익 마이너스 1 혹은 배신할 때 얻는 이익 제로, 0. 따라서 나는 배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다른 모든 구성원의 협력 혹은 배신 여부와 무관하게 나는 항상 배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구성원 역시 배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배신 전략을 취합니다. 그 결과 공익에 해당하는 목초지가 고갈되어 모두가 이익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0에 직면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나를 포함한 목초지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합리적 전략으로 인해 목초지가 고갈되어 그 누구도 더 이상 소대를 방목할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하는군요. 자, 이상에서 검토한 공유지 비극 사례를 통해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유주의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기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없습니다. 즉 힘을 가진 정치적 권력을 가진 특정인이 순종을 강요하거나 혹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특정인에게 순종당하는 그런 권위주의나 혹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개인을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즉 개인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도 낮지요. 그렇죠? 자유주의는 거듭 반복해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개인을 우위에 둡니다.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위에 둔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라 이런 강요의 위험성도 가능성도 낮습니다. 즉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인이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위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가진 장점은 개인을 공동체의 목적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희생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인이 사회를 위한 도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공경에 직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주의 비극 사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듯이 사익만을 내세우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어 개인의 권리와 이익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공유주의 비극 사례와 관련하여 사익은 개인이 소떼를 방목하여 얻는 이익이며 공익은 목초지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공유주의 비극 사례를 통해서 사익과 공익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초지를 유지하는 공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라는 개인이 소떼를 방목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익 역시 확보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 사례를 통해서 사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익을 지나치게 내세우게 되면 공익이 파괴되어서 즉 목초지가 파괴되어서 사익 즉 소떼를 방목하여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이익, 개인의 이익도 온전히 취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익과 공익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익과 공익이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공익이 온전히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사익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하딘의 이론을 통해서 자유주의 한계, 즉 사익만을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공동체 혹은 공익이 파괴되어서 그 개인의 권리와 이익마저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공익과 사익은 서로 유리된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상보적 관계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